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인구직 공고창에 인허, 정액수집가, 아기똥 진단가, 동물 전문 변호사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지원하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색 직업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2. 살아있는 인어. 인간의 상반신에 물고기 비늘로 된 하반신을 가진 아름답고도 신비한 인어는 동화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인어를 모집하는 구인구직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기재한 곳은 바로 아쿠아리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어란 쇼다이버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어를 표현하고 물고기들과 친구가 돼 수족관에서 유영하며 수중동물과 쇼를 보여주는 직업인 쇼다이버. 마냥 아름답고 신비로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섭씨 20도의 낮은 수온의 물속에서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여 호흡하거나 2분 이상의 시간 동안 숨을 참으며 관객들에게 우아한 몸짓을 보이며 웃어 보여야 할 뿐더러 쇼가 없는 시간에는 아쿠아리움 직원으로서 다양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쇼에 필요한 공기통, 장비 등을 점검하고 함께 공연을 할 동물 친구들을 위해 식성을 파악한 뒤 식사 준비를 하고 건강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들 말이죠. 이러한 쇼 다이버가 되기 위한 정해진 학력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전문대졸 출신자가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 실력과 스킨스쿠버 자격은 필수이며 겨울에도 찬 물속에서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필수라고 하네요. 또 동물과 친해지는 데만 보통 1년이 걸리는 데다 사나운 수중동물에게 공격을 당할 위험 또한 있으니 수중동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국내에 쇼 다이버로 일할 수 있는 곳은 63빌딩, 삼성동 코엑스, 부산 아쿠아리움 이렇게 3곳이 있으며 종사 인원은 약 5에서 6명 정도라고 합니다. 9위, 아기똥 진단가. 아기를 돌보는 것 중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게 불편한지 의중을 살피느라 심혈을 기울여야 하죠. 이때 부모 대신 아기의 똥을 보고 건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대변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꽤 알려진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아기의 대변을 보고 영양분이 부족하다, 위가 나쁘다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육아에 서툰 초보 엄마, 아빠를 대신해 대변을 보고 아기의 몸 상태를 진단해주는 아기 변성 진단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 진단가들은 매일 유업에서 운영 중인 연구기관에 종사하며 2010년부터 앱솔루트 아기똥 솔루션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기똥 솔루션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와 연구원들이 국내 최초로 설계하고 특허까지 받은 서비스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아기 변성 진단가들은 모두 4명으로 설문과 아기 변사진을 보고 건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변인 경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설사나 변비일 때 병원 방문 여부와 어떤 음식이 좋다와 같이 말이죠. 결과는 아기똥 솔루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상변인지 이상변인지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질병과 발육 상태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기변은 엄마가 먹는 것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모유 영양 분석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 추천 지수에서 83.5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겠네요. 연구소 관계자는 아무리 아기똥이라고 해도 매일 접해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진단을 위해
온종일 똥사진을 봐도 견뎌낼 수 있는 비위를 키웠다며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부모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아기를 돌봤으면 하는 마음에 보람을 갖고 일한다며 특히 진단 내용에 대해 엄마들이 만족하는 피드백을 보내줄 때가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아 메일 아시아 모유연구소장은 의학과 소아 소화기 영양학을 전공했으며 나머지 진단가도 모두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국내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그만큼 아기의 사소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기 변성 전문가라는 직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8위, 디지털 장의사. 최근 뉴스를 통해 디지털 장의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 디지털 유산을 청소해주기 위해 생긴 온라인 상조회사입니다. 온라인 인생을 지워주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라 불리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미국의 라이프슈어드닷컴은 $3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만 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이 사망하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적은 유언을 확인 후 고인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등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회원이 다른 사람의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일일이 찾아 지워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이 이슈화되면서 디지털 장의사가 활동 중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인터넷 활동 내역에 민감해진 요즘 시대에 발맞춰 생겨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위, 스너글러. 스너글러는 영어 스너글에서 파생된 단어로 말 그대로 껴안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을 잘 때 상대를 껴안으며 같이 수면에 취해주는 일인데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거나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잠에 들 수 있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움과 삶의 불안함을 느끼는지를 대변해주는 이 직업은 보통 서양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껴안는 것 이상의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손님을 받으며 한 건당 8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6위, 정액수집가, 그리고 가축인공 수정사. 은밀한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액수집가인데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엘리자 로버츠가 대표적인 정액수집가입니다. 소의 정액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녀는 ABS 글로벌 그룹에서 일하며 매일 150마리 이상의 소의 정액을 채취해 송아지 인공수정실에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 매년 600만 봉지 이상의 정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정액은 가축 인공수정사가 가축의 수정을 돕는 데 사용하는데요. 축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들끼리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닌 가축 인공수정사가 소의 항문에 직접 팔뚝을 넣어 수정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 인공수정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5위, 자유의 여신상 횃불 관리자. 미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징물인 자유의 여신상. 그녀가 들고 있는 횃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뉴욕의 작은 섬 리버티의 마지막 주민인 데이비드 루크싱어. 그는 부인과 함께 섬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리버티 섬에 있고 그가 그 여신상의 횃불 관리자였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상징을 수호하는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이 직업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주로 횃불, 정확히 말하면 전기 등을 꺼트리지 않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안과 경비 시스템의 발달, 허리케인의 위험성과 생활의 불편, 외로움 등으로 현재는 뉴저지에서 출퇴근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4위, 부끄러움 컨설턴트. 발표를 할 때나 면접을 볼 때,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 혹은 사랑을 고백할 때 매번 긴장에 놓이기 일쑤죠. 긴장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나서 맛보는 좌절감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움 컨설턴트는 바로 긴장과 부끄러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돕는 직업입니다. 담을 키워주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부끄러움 컨설턴트는 자신감 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면접 도우미 역할을 하는 유망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위, 섬 관리자. 상사 눈치 안 보고 출퇴근 시간에 압박, 끊임없는 회의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꿈의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섬 관리자인데요. 호주의 해밀턴 섬에는 6개월 동안 섬을 관리해줄 관리자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계약 기간 동안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방 3개가 딸린 집과 제반시설 이용권, 주 5일 근무, 2주마다 지급되는 1,150만 원의 급여.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총 1억 4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 섬을 관리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몰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해밀턴 섬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수영장 청소, 우편물 수거, 동물과 물고기에게 먹이 주기, 섬에서의 일상을 공식 블로그에 포스팅하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약간의 외로움과 단조로움만 견딜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직업이죠. 2위, 인형 의사. 어느 집에나 하나쯤 있는 인형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장 흔한 장난감이지만 바비 인형이나 한정판 피규어처럼 수집 가치가 매우 높은 고가의 인형들 또한 많습니다. 이런 인형들은 보통 해당 제작사에 AS를 맡겨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인형을 다루는 인형 의사라는 직업이 있어 마니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솜인형의 솜을 메우거나 갈아주고 찢어지거나 부러진 인형을 세심하게 다시 꿰매고 고치는 작업을 하는 인형 의사는 인형 마니아들에게 있어 장인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의사와 같다고 해 붙여진 직업명이라고 하네요. 1위, 동물 전문 변호사.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 또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인 애완동물에서 사람과 더불어 집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뜻하는 반려동물로 바뀌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보다 세밀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죠. 그런데 만일 반려동물로 인해 재물 손괴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동물 전문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면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동물 변호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의뢰자로 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처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거자료 수집과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도 담당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법률에 대한 전문서 외에도 동물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추리력 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학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변호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는 없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유산 상속처럼 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생길 수도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뻔한 직업 대신에 나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지원해보면 어떨까요?